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4년 파이널 특강 2-29강 2과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종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축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올해 조금 달리 해석해야 될 게 하나 생겼습니다. AA, BB, C라는 공식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축, 축사, 그 다음에 옥수수, 이 세 분야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은 똑같은데, 이때 민을 잘 봐야 돼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민,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15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가축, 축사, 옥수수, 그래서 한비자를 기억을 해줍니다. 한비자. 자,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그냥 하면 됩니다. 비례보상은 전부 다 A, B, C를 빼고 전부 다 비례보상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고, 비례보상은 다 A, B에 적용하는구나. C는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C는 적용되지 않죠. 비례보상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한비자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자기 부담금의 위치가 제일 뒤에서 먼저 손해액 난 것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항상 적게 받는 품목은 옥수수, 그 다음에 가축, 축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조금 복잡한데요. 복잡한데 이 A의 의미가 목적물에 대한 손해, 목적물 플러스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그 다음에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비용이라고 하죠. 예. 그럴 때는 또 민,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좀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문제 나오면 AA, BB, C를 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 그 다음에 플러스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정체가 잔존물 처리비용이 필수로 생기는데, 혹시 잔존물 처리비용을 주지 않았을 경우는 먼저 민,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 계산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을 뺀다. 왜? 한비자 때문에. 그래서 한비자가 좋아했던 품목은 옥수수와 소, 돼지, 가축, 가축을 기르는 축사, 요렇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B에 대한 2월은 간단합니다. B라고 해서 A에서 자기 부담금이 2월 되는 경우는 이거는 해비치 호텔이다. 해비치 호텔이다. 해가림 시설과 비가림 시설. 왜? 요거는 한도 100만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A에서 90만원만 했다면 B에서는 10만원을 더 공제해서 100만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다 B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손자보험의 원칙에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통상적인 것은 전부 다 AA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 초과해도 된다. 근데 A의 정체가 목적물과 잔존물 제거 비용이지만, 이것이 필수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을 때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A만 있다. 손해액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더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지만 잔존물 처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만 제가 실전 모의고사 5회
20번 문제에서 축사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입니다. 요것이 이것만 되면 시설은 15점 받기가 아주 쉬워진다 하는 부분이거든. 이것도 한 줄 풀기를 하죠. 한 줄 풀기. 한 줄 풀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3.52에서 소수점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려면 24.5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 단위가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복수 정답이 됩니다. 복수 정답이 되죠. 사실은 그것이 더 정답에 가까운 거죠. 한 줄 풀기는 그것이 반올림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더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한 줄 풀기가 나오더라도 단위가 약간 틀리는 것은 반올림의 문제지 그것은 푸는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이것도 AABBC 공식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해진다 이거죠. AABBC라는 공식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해진다. 그죠? 민 해놓고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잔존물 처리비용 있구나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한도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단위를 만원으로 쓰면 됩니다. 단위 만원 이라고 써놓고 1000만을 먼저 써놓고 콤마, 그 다음에 A가 뭐냐? A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는 경영 감가가 없기 때문에 사익주수가 전소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두가 한 마리에 50만원이니까 1500원 나왔기 때문에 바로 1500만원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500만원을 바로 쓴단 말이죠. 1500만원 쓰고 플러스 잔존물 처리비용은 그것의 10% 해서 바로 150만원 주었네요. 이게 200만원을 주더라도 우리는 150만원만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A가 나왔고 이 A에 대해서 이제 비례보상이 나오겠죠. 그죠? 비례보상이 나올 거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원 중에서 내가 가입한 것은 1000만원만 가입했으니, 그죠? 1000만원 가입했잖아. 보험 가입 금액. 비례보상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죠. 그리고 난 뒤에 어차피 잔존물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갈로 속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그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금의 10%다 했기 때문에 바로 해주면 됩니다. 0.1. 왜냐하면 비례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 또 곱해가지고 0.1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에 계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플러스 이제 B는 잔존물 보존비용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0만원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은 전부 다 해주면 되죠. 비례보상은 1500만원인데, 그죠?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가입을 했으니 비례보상은 전부 다 플러스 C가 있는지 봅니다. C가 있으면 기타 협력비용이 있으면 50만원이 있다면 50만원 해주면 되겠죠. 없으니까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 줄 필요고 이렇게 해버리면 996만 6,667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한 줄 풀기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폐사 시절 손해액이 얼마다 라고 전손사고다가 딱 주어지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은 같으니까 되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 동그라미. 그죠? 그러면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 2, 3, 4, 5에 대해서 쓰면 되죠. 1, 2, 3, 4에 대해서, 5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그죠? 한우 한 마리가 인근 농지 주인과 과실에 폐사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사업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해서 피해보험자 청구 항목 중 1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유무를 각각 지급 또는 지급 불가로 기재하고 보험회사의 최종 지급 금액을 구하시오. 보험금하고 비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급 불가만 쓰면 돼요. 그죠? 쉽잖아요.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은 A가 폐소를 해서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 제거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지급 불가. 그래서 지급 불가 쓰면 지급 불가.
3점이 되겠죠. 유익한 비용, 경감에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통상적인 보험의 목적을 위해서 건물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은 이것도 지급 가능이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급이라고 쓰면 되죠. 문제에서 지급은 지급 불가. 그래서 지급. 그 다음 대입금 보전 비용.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 유익한 비용이니까 당연히 지급이죠. 협의 없이 지출한 비용. 이거는 지급 불가가 되겠죠. 지급 불가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지급 금액. 최종 지급 금액은 지급할 수 있는 것 중에서 40만원도 있고 여기 30만원도 있네요. 그래서 지급 그러니까 전부 보험이니까 최종 지급은 300만원 인데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20% 빼면 되죠. 20%를 빼면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여기서 20%에서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해비치 호텔의 해가림 시설과 비가림 시설 빼고는 2월 되는 게 없죠. 2월 될 수도 없죠. 20%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죠? 다 공제했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 없다. 그래서 40만원과 플러스 30만원. 이렇게 하면 38, 24에다가 40만원, 30만원 하니까 310만원 나오네. 그죠? 그래서 310만원이 답이 되겠다. 간단하죠? 다음 또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그죠? 올해 이것이 나온다면 15점은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보험가액 산출. 그죠?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나오는 것은 50%만 지급해라 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1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80만원, 300만원. 그래서 요거는 딱 시험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 쫙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드렸죠. 7 플러스 1은 8이다 해서 18. 그래서 그 다음에 3, 1, 5, 5 부정선거 6, 6, 9, 12 딱 3개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1월령부터 7월령까지 그 다음에 18이 나오니까 18월령까지 그 다음 31월령까지 그 다음에 55월령까지 요렇게만 적고 나머지는 이 단계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한 달 한 달 달라지니까. 여기는 동일하다는 뜻이죠. 동일하다. 그거는 주어진 거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9, 12니까 6에서 7을 더하니까 13월령부터 18월령, 18에서 6을 더하니까 24월령, 31에서 9를 더하니까 40월령, 55에서 11을 더하니까 67월령. 딱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된단 말이죠. 시험 문제가 뻔히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딱 두 문제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쉬워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때의 가격이 분유댁이니까 100만원에 50% 하니까 50만원. 다음 문제가 이제 11월령이 나온다면 여기에 10월령이니까 여기 가격 여기도 적으면 되죠. 100만원 적고 그 다음에 300만원 적고 300만원 적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이 350만원 적고 그대로 주어진단 말이죠. 480만원 주어지고 그 다음에 300만원 주어졌단 말이죠. 저건 주어지는 값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은 앞에 있는 100만원 플러스 이 300만원과 100만원 차이 200만원에 대해서 6으로 나눠주자. 6분의 그 다음에 사고월령이 11월령이니까 빼기 여기 7월령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다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서 55월령보다 높은 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게 60원령이 시험이 나오잖아요. 60원령이 시험 나오니까, 그죠? 이 사이니까 60원령이니까 앞에 지금 전 단계 480만원이고, 그 다음에 480만원인데, 이게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300만원 빼기 480만원. 후 단계에서 전 단계를 빼고, 6, 6, 9, 10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주고, 60원령이 시험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기준인 55원령.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이것이 아주 임팩트 있는, 이것이 산란계도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쉽게 했기 때문에 종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부해 놓으면 15점 확보가 아주 눈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업무 방법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방법서를 항상 2-3번 정도는 시험 당일날까지 하루 전까지는 다 공부를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쉬운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 방법서를 2-3번은 반드시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생후 55주의 산란계의 보험 가액을 구하는 문제. 5점짜리 나올 수 있죠. 왕란, 특란, 대란. 비중을 줄 것임이 90% 이상이지만 왕란은 2%, 그 다음에 대란 두 번 죽으니까 44.5%를 기억하면 100-2% 하면 53.5%.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는 것이 5점 획득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란의 한 개의 평균값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190원에 대해서는 2%, 140원에 대해서는 53.5%, 100원에 대해서는 요거. 그래서 한 개의 평균값만 알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왜? 우리 알고 있는 암기를 했단 말이죠. 왜? 꼬꼬댁. 꼬꼬댁하고 죽기 때문에 꼬꼬댁이다. 꼬꼬댁 해서 오오댁 죽는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 55주니까 이건 1령이단 말이죠. 551 동안 알을 낳을 수 있는 일자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시험 나온 것은 55주일이니까 일주일은 7일이다. 이걸 알면 되죠. 곱하기 7을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550에서 빼기 55주령 곱하기 7일. 이것에 대해서 다 주느냐? 항상 모를 때는 70%를 했죠. 70% 해주는데 계란 한 개의 평균값이 124원이라 했으니까 빼기 생산비가 77이란 말이죠. 이거는 암기. 그죠? 이 값이 10원 미만이면 10원을 하라. 요것이 포인트죠. 요렇게 해서 구하면 5313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모돈, 종빈돈 다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모두가 전부 다 110kg 이상이니까 110kg 가격에 수치 가격을 하면 되겠죠. 수치 가격만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고깃값만 준다. 고깃값을 준다. 요렇게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예, 협정 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kg 자동 가격 나왔고, 다 주어지죠. 종빈돈의 두당 보험 가액을, 두당입니다. 보험 가액을 기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라고. 그러면 기능이 있을 때, 답은 기능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기능이 없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이 있을 때는 얼마? 기능이 있을 때는 얼마냐? 그래서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 5,300원이더라. 그래서 5,300원을 종빈돈의 보험 가액은 다 주어지잖아요. 그죠? 종빈돈의 보험 가액은 5,300원이 해당되는 게 어디지? 여기냐? 여기냐? 5,300원이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69만원. 그래서 기획이 있을 때는 69만원 찾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자, 기능이 없을 때 110kg 수치 가격을 구하면 되겠죠.
110kg의 수치 가격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110kg의 수치 가격, 110kg가 수치 가격이 얼마냐, 그죠? 요렇게 구하면 된다. 그때는 목욕탕, 탕박이죠. 탕박에 대해서 5,000원에 대해서 110kg 해줄게. 5,000원에 대해서 110kg 해줄게. 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기가 정육점에 이렇게 걸려있죠. 딱 걸려있죠. 이게 고기 6자잖아. 6. 76.8%. 76.8%를 곱해버리면 110kg의 수치 가격이 바로 나오더라. 아마도 이 가격이 42만원 선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현실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2만 2,400원이더라. 이렇게 구해버리면 기능이 없을 때 고깃값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모도는 수컷이죠. 수컷이 종빈동 가격이 혁신되면 종빈동 가격 69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120% 1.1을 곱해줘버리면 82만 8천이 되더라. 82만 8천 원이 되더라. 이렇게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소의 긴급도축, 그죠?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이게 일반적으로 분만 후 체내에 뭐가 그렇게 져야 된다. 전부 다 칼슘. 근육의 마비를 일으켜서 기립불능, 서지 못했을 때 기립불능, 이것이 바로 산욕마비더라. 그죠? 산욕마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 가스 충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것은 급성고창증이더라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유발되는 질병,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것을 우리는 대사성 질병이라고 하죠. 여기 대사 과정이니까 큰일이죠. 우리가 볼일 보는 건 큰일이기 때문에 대사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이상 발효에 의해서 가스의 충만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폐사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소화기 질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해서 요거는 급성고장장의 설명이고, 사료 변경 등으로 인해서 먼해의 이상 발효로 이렇게 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반추위입니다. 그죠? 반추위. 요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괄호 속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나올 수가 있다. 갑작스런 사료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반추위 내에 이상 발효로 장마로 인한 사료 변폐 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딱 나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산욕마비, 칼슘, 기립불능, 급성고창증, 반추위, 대사성 질병은 반드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종모에서 대한 손해, 긴급도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두 가지, 긴급도축 범위 두 가지, 부상과 급성고창증이다. 그죠? 부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종모에서는 긴급도축하는 것이 부상과 급성고창증입니다. 부상과 급성고창증. 부상의 범위는 골골골.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는 죽었을 때. 질병으로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요 종모에 대해서 특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상과 급성고창증. 이렇게 해서 긴급도축의 범위에서 종모에서는 이처럼 산욕마비, 부마산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상과 급성고창증일 때만 종모에서 담보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소와 종모의 보상한 손해,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긴급도축은 종모에서는 부상과 급성고창증이고, 그 다음에 소에서는 부, 마, 산, 급, 유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종모는 수컷이기 때문에 젖소 유량도 없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산욕마비도 없을 거고, 난산도 전부 다 임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부상과 급성고창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상 손해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인 도살, 즉 남자로서
남자로서 기능이 없을 때 6주,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정액. 이것도 중요하다.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핵심 사항은 공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또 나가잖아. 경제적인 도살은 종모입니다. 종모. 남자로서 기능이 없죠. 종모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기 수의사에 의해서 종모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 경우에 정액 생산은 2주, 2라고 쓰면 안 되겠죠. 2주 동안 일주일에 6주 동안 저기 그냥 6주 동안에 6주 똑같은 거네. 6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 틀렸네. 그죠? 틀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줄. 예. 2번에 걸쳐서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한다. 돼지는 120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목적물에서 하나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돼지는 설수진풍과 화재, 그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축제에 보면서 보사하는 비용 5가지 쓰시오. 이건 쉽죠?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죠. 가축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약품 처리,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현금 비용.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죠? 그 사실 안대부터 1개월, 그 다음에 소이력제 혈압을 70% 이상, 가입 시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 포괄 가입을 하고, 소는 15일령부터 13세, 세자가 있는 13세 하고, 소는 모두 기표가 붙어 있어야 하고, 젖소 뿌리무는 암컷으로, 그 새우는 태어날 때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분류한다. 이런 부분들은 쉬우면서도 꼼꼼하게 챙겨 놓아야 5점짜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쉽죠?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목적물이 폐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그죠? 당연히 잔존물 처리하면 죽어야 되겠죠? 폐한 경우에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폐사한 가축에 대한 매몰 비용뿐만 아니라 차에 싣는 비용, 견인 비용과, 그죠? 죽었을 때 차에 싣기 위해 복권을 하는 견인 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에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다. 적관시설 내에서의 렌더링, 적관시설을 하면 렌더링,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5점짜리나 10점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닥 어려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꼭 알아야 되고 하면서 지나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합격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시설에 대해서 총정리는 다음 시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